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호재가 될 만한 건 다 보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꼬투리 하나 잡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침소봉대시키는 게 지금의 언론이라는 거죠. 진짜 한심한 족속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치료제 레키로나주 이야기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했죠. 지금 2상까지 들어갔는데 3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국이 워낙에 엄중한지라 빠르게 허가가 날 수도 있어요. 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획기적인 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얘기가 다릅니다. 언론들이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하기 바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증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고 멍청한 언론의 보도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말이죠. 왜 무서운가 하면 전파력이 강한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정말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증으로 가게 되면 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서 그 다음부터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망가진 장기를 회복시키는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는요, 감염 초기에 효과를 많이 보이고 50대 이상에는 70%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평가절하하기 바빠요. 왜 그런지는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현재 개원의사분이 이 보도, 셀트리온 관련 보도를 보고 열받아가지고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토대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타미플루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직 동네 개원의사입니다. 셀트리온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바카스와 용각산에 비교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 그것도 현직 의사들마저 쓸데없는 약이라고 폄하하는 것에 너무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더군요. 혹시 여기 주주분들이라도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나마 독감약으로 비교적 익숙한 타미플루 이야기로 최대한 쉽게 비교하여 말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키로나주는 중증에는 효과가 없다? 그럼 타미플루는 증상 시작 72시간 내에 복용하여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것은 현행 의료보험 기준에도 들어 있습니다. 독감 증상, 열,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후 72시간이 지난 후에 처방되는 타미플루는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투여되어야만 하는 약이 한참 진행된 중증 환자에게까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레키로나주에 나오는 비아냥을 대입해 보면 뭐야? 타미플루라는 약은 중증에 효과가 없네? 이게 약이냐?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타미플루 보고 이게 약이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두 번째, 타미플루라는 약이 증상을 단축시키는 기간이
0.5에서 1일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건 스터디마다 차이가 있고 논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논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메타 아날리시스 논문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건 저도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할 결과입니다. 옛날에 타미플루가 없을 때는 독감에 걸리면 며칠씩 개고생하다가 낫는 것이었고, 타미플루 등장 후에는 끙끙 앓면서 나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타미플루 먹고 거뜬하게 그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요. 근데 왜 논문은 저런 결과가 나올까? 이건 제 뇌피셜 수준입니다만 같은 독감 환자라도 같은 타미플루를 먹어도 안 낫는 사람, 폐렴까지 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잘 낫는 사람, 안 낫는 사람을 전부 다 모아서 통계를 내야 하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증상 완화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증상 기간을 대략 절반으로 줄였다면 레키로나주는 정말 놀라운 약입니다. 아마도 초기에 쓰기 시작하면 거의 다 확확 좋아진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레키로나주는 주사라서 불편하다고? 타미플루는 먹는 것이지만 테라미플루라고 같은 성분의 주사제제, 수액제제 형태가 있습니다. 테라미플루는 끝내주게 처방됩니다. 5일 동안 안 먹고 수액 한 번으로 끝난다고 사람들이 더 선호합니다. 독감 돌 때는 약을 못 구해서 놔주지 못할 정도이고, 타미플루 안 먹고 이거 맞겠다고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걸려도 어차피 사망률이 낮은데 뭐하러? 독감도 타미플루 안 써도 어차피 사망률이 낮습니다. 근데 타미플루 다들 복용하죠? 왜 복용합니까? 안 먹어도 안 죽는데 빨리 나으려고 먹는 겁니다. 논문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제 경험상에도 분명히 빨리 낫습니다. 다섯 번째, 비싸다고? 테라미플루라는 독감 수액제제를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6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다들 없어서 못 맞습니다. 비싸다고 거부감 거의 없습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여 치료해주는 시국인데 무료겠죠. 아니면 의료보험을 적용시킬 겁니다. 그럼 얼마 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서 못 맞는 건 미국 같은 의료보험이 재앙 수준인 곳이 그렇고요. 오죽하면 미국이 독감으로 제일 많이 죽죠. 타미플루도 못 써보고. 유럽은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든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비싸더라도 맞출 겁니다. 1조 원, 2조 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잡을 수만 있다면요. 하도 빡쳐서 마구마구 써 갈겨봤습니다. 오늘 퇴근 후에는 집에 가서 소주를 빨 생각입니다. 언론 뉴스를 보니 아까 전부터 레키로나주의 임상 이상 통계를 갖고 아주 그냥 연재식으로 훑고 있더군요. 역사상 이렇게 현미경을 갖다 대고 검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이 큰 일을 해냈다고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카스 용각산에 비교되며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는데 대체 획기적이지 않다라고 갈굴 때부터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대체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획기적인 약이 되는 겁니까? 중증 환자도 척척 살리는 불로초라도 만들어 와야 하는 겁니까? 아마 불로초를 만들어 와도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이상해, 우리나라 회사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글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짓, 셀트리온의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평가절하. 현직 의사가 답답하고 울컥해서 쓴 글이에요. 자, 독감이 유행할 때 타미플루는 전 세계의 독감 환자들에게 정말 빛이 되는 그런 치료제였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감이 걸렸을 때 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레키로나주도 타미플루와 비슷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이 희한하게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자, 감염됐을 초기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치료 일자를 줄일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상이 더 빨리 돌아갑니다.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유럽, 일본 다 의료 붕괴됐어요. 병원에 환자들을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 번호를 받고 있다가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투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입원했었던 환자들이 빨리 퇴원할 수 있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고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도대체 왜 열심히 해서 효과가 나쁘지 않은 약을 개발한 한국 회사를 깎아내리기 바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해야 되니까요.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무조건 깎아내립니다. 자, 대한민국 언론들 BTS가 빌보드를 석권했을 때 대서특필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빵 터졌을 때 난리 쳤던 것과 BTS의 빌보드 점령, 언론의 온도 차이 어마어마했죠. 저는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어떤 거라도 잘 되는 걸 띄우고 싶지 않은 언론의 행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K-팝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덕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문재인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호재가 될 만한 건 다 보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꼬투리 하나 잡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침소봉대시키는 게 지금의 언론이라는 거죠. 진짜 한심한 족속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언론의 신뢰도는 OECD 국가 최하위를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라는 인간들 창피하지 않나요? 창피한 걸 알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라는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타미플루만큼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상이 남아있지만 그 정도의 효과만 보여줘도 어마어마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통제불능 상태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레키로나주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부작용이 나오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백신 이미 접종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영국 지금 상태 어떤가요? 여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사람들은 백신을 그럼 열심히 잘 맞느냐? 아니요. 정부의 계획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못 믿는 거죠. 이 감염병도 무섭지만 저 백신 어떻게 믿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타미플루급 치료제가 전 세계 최초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약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갈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계에서도 환영할 만한 약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언론들 진짜 한심하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